네,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에 대해 그 함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함수라는 거는 사실은 거의 모든 코딩 언어에서 이제 제공이 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함수가 중요한 이유는 비슷한 코드를 재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들이 어, 자주 쓰이는 게 있는데 그 함수란 기능이 없다면 사실은 뭐 100줄 재는 그런 그 기능이 있다고 치고 100줄짜리를 근데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함수가 없다 그러면 그 100줄을 다 카피해 놓고 카피해서 써야 되죠. 그죠? 어, 재사용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기능을 함수라는 걸로 만들어 놓고 가장 간단하게 그 함수의 이름과 적당한 매개 변수를 집어넣으면 그 100줄 된 코드를 매번 다시 작성하지 않고도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재사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코드를 다시 사용하고 재사용성이죠. 매개 변수에 따라서 그게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변수를 몇 가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양한 결과. 근데 기능적으로는 비슷하고 매개 변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새로운 키워드 나왔어요. def, define이라는 얘기, define. 그 다음에 함수 이름, 뭐가 됐든 간에 함수 이름이고요. 우리가 변수 이름을 짓는 규칙에 대해서 배웠었죠. 우리 변수에서. 변수 이름 짓는 규칙을 그대로 따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는 무조건 알파벳이 되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요. 등등 이런 거 규칙이 있었잖아요.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칙 연산에 들어가는 기호 들어가면 안 되고 언더스코어는 되고요. 이런 그 규약이 있습니다. 함수 이름을 넣고요. 그 다음엔 괄호를 열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집어넣고 가로를 닫습니다. 매개 변수나 그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매개 변수와 매개 변수는 콤마로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콜론. 자, 요 다음은 함수 블럭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의 어떤 블락을 구분해주는 콜론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제 가장 간단한 함수 하나 있어요. 그냥 뭐 say hello라는 함수고요. 그냥 hello world를 지워줍니다. 네, 이거는 def say hello 가로 열고 닫고 콜론하고 이렇게 한 부분은 함수를 정의한 거고, 그 다음에 say hello 이거는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함수를 불러준 겁니다. 그리고 say hello를 다시 쓰면 또 함수를 다시 한번 불러준 거고요. 그래서 print hello를 두 번 하게 됩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는 define, def로 하고요. 함수를 호출할 때는 그 함수 이름을 직접 쓴다. 요거를 알아두면 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매개 변수가 없죠. def라는 거는 함수 이외에 클래스를 정의할 때도 사용된다. 나중에 파이썬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램 할 때는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매개 변수 들어가죠. 매개 변수.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를 넣는 이유는 우리가 변수 값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냥 그 고정된 값에 대해서 똑같은 결과, 고정된 결과를 보여준다기보다 이 변수를 살짝 다른 걸 짓고 대충 비슷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두 값이 있을 때 두 값 중에 어떤 게 더 큰가, 큰 거를 우리가 가려내서 그걸 프린트하고 싶다 할 경우에, 아니면 미니멈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그 변수의 값을 우리가 더해서 결과를 내준다거나, 이런 경우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굉장히 비슷한 기능인데 매개 변수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값이. 그죠? 그래서 매개 변수가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 대해서. 여기서 그 정의한 print max라고 하는 이 함수는 a와 b 두 가지 그 숫자가 들어왔을 때 이게 정수이든 실수든 관계가 없죠. 예, 일단 파이썬은 예,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 이거의 코드의 내용을 봤더니 문자열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왜냐면 문자열도 크다 작다 같다가 비교가 되니까. 그죠? 어쨌든 일단은
숫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A와 B가 들어왔을 때 A가 B보다 크면 A가 A 값을 찍어주고요. A 값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건 문자열 A를 찍어주는 게 A 값을 찍어주고 그게 크다 라고 해주는 거고요. 아니면 A가 B하고 같으면 같다라고 해주는 거고요. A 값을 찍어주고 equal to B의 값을 찍어주는 겁니다. A라는 문자열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B라는 문자열 찍어주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닐 때, 즉 A가 B보다 작을 때는 B가 맥시멈이다 라고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디파인을 하고, 디파인을 이렇게 하고, 다음에 print max라는 함수를 불러봅니다. 3하고 4를 넣었어요. 3하고 4를 넣으면, 자, 첫 번째가 3이고 두 번째가 4죠. 이 함수로 돌아갔을 때 A하고 B가 있죠. 그래서 A에는 3이 할당이 되고 지정이 됩니다. 3이 지정이 되고 B에는 4가 지정이 돼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는 3하고 4를 넣었더니 4가 더 크죠. 그래서 실행 결과는 4 is maximum 이라고 나옵니다. 즉, 요 케이스에 해당하죠. 케이스에. 그래서 B에 해당하는 값, 여기서는 4 is maximum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B라는 문자열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B에 해당하는 값 4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명시적으로 리터럴 함수를 매개 변수를 넣지 않고 변수를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 사실은 변수가 아니더라도 어떤 익스프레션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변수를 집어넣어보죠. x에다가 5, 세미콜론, y에다 7 넣습니다. 얘기를 안 했었죠.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한 라인에서 두 개 이상의 익스프레션이 시작될 때 그 익스프레션과 익스프레션을 구분하는 구분자 역할입니다. 통장은 잘 안 쓰고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 작성을 할 때 라인이 부족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두 라인으로 구분해줘도 돼요. 자, x에다 5를 대입을 하고 y에다 7을 대입을 했습니다. 프린트 맥스에 x, y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되면 x에 해당하는 값 5가 요 a의 매핑이 되고요. y에 저장된 값 7이 b의 매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또 똑같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네. 간단하게 일단은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프린트 맥스 한번 봅시다. 아까 같은 똑같은 코드고요. 네, 여기 세미콜론 없이 이제 두 라인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했네요. 자,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프린트 맥스 3하고 4를 넣었을 때 4 is maximum, 그 다음에 x에다 5, y에다 7을 넣었을 때 7 is maximum 이렇게 놨어요. 자, x에다가 8을 넣을까요? 네. 이건 8이지 맥시멈 나오고요. 3하고 4를 넣은 게 아니라 2를 넣었을 때 3이지 맥시멈이 나오겠죠. 자, 보세요. 저는 함수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함수의 내부를 고치지 않고 바깥에서 값만 조정을 해줬습니다. 조정을 해줬더니 거기에 맞는 아주 정확한, 적합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 함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하고, 또 함수를 사용할 때 필수 결과결학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요. 매개 변수가 우리가 실제로 그 함수를 불렀을 때 들어간 값하고 어떻게 이 값이 전달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함수의 어떤 그 변수 의 범위, 함수 안에서 정의된 지역 변수, 그런 거에 대한 변수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